유리함수. 아, 쉬지 말걸. 아니야. 기본형. 중1 때 배우는 거. 그 다음에 P만큼 Q만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하는 거 표준형.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죠.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얘는 일반형. 그래서 요 세 개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면 돼. 그러면 우선 중학교 내용 복습부터 하면 중학교 때 유리함수를 배우면 A가 양수면 1하고 3, 4분면, 음수면 2하고 4, 4분면 요건 알죠? 그 다음에 점근선이란 용어도 중학교 때 배우나? 점근선이라는 게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점점 이 그래프가 점점 커질수록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점점 달라붙는 선. X축을 뜻하는 거 Y는 0. Y축을 뜻하는 거 X는 0. 요거를 점근선이라고 하죠. 중학교 때 배웠냐고 물어봤잖아. 점근선이라고 해. 그러면 중학교 때 절대값 A가 크면 클수록 가파라지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죠. 절대값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 거야. 원점에서 멀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러면서 중학교 때 맨날 나왔던 문제, 이거 곱한 게 넓이. 이렇게 넓이를 구하나 길다라나 위로 길다라나 넓이는 어때? 똑같았지. 왜 그러냐면 곱한 게 일정한 거. 이거를 우리가 반비례 함수라고 불렀던 유리함수.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와 반비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곱한 게 일정하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박스의 넓이가 같다. 요게 이제 중학교 내용이라면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얘를 뭐랑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하고도 연결해야 돼. 2분의 x 플러스 y.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면 요런 내용이야. 1, 4분면에 있는 이 위에는 어떤 점 A를 뭐 얘가 y는 x분의 1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임의의 점을 p, p분의 1이라고 할게. 그랬을 때 이 p점에 요거를 h, p, a 이렇게 했을 때 b라고 쓸까 얘를?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AP가 뜻하는 게 P고 BP가 뜻하는 게 P분의 1이니까 보자마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삼평기평.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래서 절대부등식에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의 방법이야. 그 다음에 표준형으로 가기 전에 중요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선들. 다시 이제 기억해야 될 것만 하면 얘는 점대칭이야. 점대칭인데 그 대칭의 중심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0,0이죠. 기본형은 점대칭. 그럼 0,0을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되죠. fx 플러스 마이너스 x. 어제 했죠? 기함수 맞아. 0,0이 대칭인. 까먹었군요. 아니에요. 원래는 마이너스인데 이게 넘어와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A, B에 대한 대칭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 x는 0, y는 0. 그 다음에 여기에 선대칭도 있어요. 이렇게 y는 x라는 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 얘네를 대칭축
그래서 점근선 요 친구들은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얘네들은 원래 함수나 역함수나 똑같아. 지금 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함수 자체가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원래 함수나 역함수나 똑같아. 혹은 실제로 바꿔봐. x랑 y랑 바꿔서 쓰는 게 역함수잖아. 근데 x랑 y랑 곱한 게 일정해. 그러면 바꿔도 어떻겠어? 똑같겠죠.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a잖아. 그러니까 x랑 y랑 바꿔도 y 곱하기 x잖아. 똑같이 a지. 그래서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같다야. 그쵸? 그 다음에 이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해. 이 표현도 잘 기억을 해야 돼.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f 안에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똑같잖아. 봐봐. 왜냐면 우리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하면 뭐였어? 그냥 그대로. 넣은 애가 그대로 나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f 안에 원래는 f 인버스 x 해서 역함수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지금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fx랑 똑같은 형태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기본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함수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서 그래. 이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야. 요거 중요. 엄청나게 중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표준형으로 가기 전에 일반형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유리함수가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유리함수가 되니? 하는 그 유리함수가 될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유리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유리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얘가 곡선이지. 곡선이라는 거는 a가 0이면 뭐가 돼버려? 직선이 되죠. 그래서 a가 분모에 있는 지금 x 앞에 개수 있지. 얘가 0이 되면 안 돼. 왜냐하면 곡선이 돼야 되니까. 곡선이 돼야 되니까. 왜 곡선이죠? 우리가 유리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쌍곡선이지. 우리가 1차 함수 빼고는 전부 다 곡선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야지 유리함수라고 부르고, 유리함수의 뜻이 뭐야? 분모에 1차식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a가 0이면 분모에 1차식이 들어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안 되잖아. 그래서 a가 0이 아니다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a 대 c가 b 대 d면 안 돼. 같으면 안 된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니까 상수함수 뭔지 알아요? 네. 기억나? 상수함수가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를 다시 써. 그럼 표현으로 a 대 c는 b 대 d다. 그러면 약분해서 없어질 거 아니야. 네. 이거 분수로 쓰면 c분의 a가 d분의 b와 다르다. 또 같은 표현이 뭐가 있겠어? ad 마이너스 bc가 0이 아니다. 요 세 가지 표현이 다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a 대 c는 b 대 d가 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상수함수가 되니까. 됐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번으로 이제 가볼게요. 표준형으로. 유리함수가 되는 조건은 중요하니까. 네, 표준형으로 다시 가면 저 소중한 이 점들, 기본형에서 이 0,0을 중심으로 이 소중한 선들이 다 모여 있지. y는 x, y는 마이너스 x, 0,0, y는 0, x는 0이 다 만나는 점이 0,0인 점이잖아. 그러니까 저 점대칭의 중심이 되는 저 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움직이면 저 소중한 아이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점대칭일 때 이 점대칭 점도 p, q로 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P, Q에 대한 대칭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P, Q에 대한 대칭은 이렇게 쓰면 되죠. fx 더하기 f 2p 마이너스 x 한 거는 2q. 이게 되게 익숙해져야 돼. 안에 거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p, 밖에 거 나누기 2한 게 q. 그래서 가운데 값 찾는 거. 000. 어? 000. 어? 쌤이 그 내가 눌렀어? 거기 뭐 버튼이 아무튼. 아 저번에 잡는 버튼. 아, 제가 뭐 이렇게 눌렀나 봐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자, x는 뭐가 되겠어? x는 0이었던 이 점근선. 점점 근접해지는 점근선은 x는 p로 가겠죠? y는 q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했던 대칭인 선 y는 x가 y는 x 대칭인 선. 이것도 대칭인 선이 y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역함수. 역함수. 역함수라는 게 뭐야? x랑 y랑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형에서 역함수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x와 y의 평행이동한 정도만 바뀌고 기본형에서도 기본형의 특징이 뭐야? 역함수가 돼도 원래함수랑 똑같았지. 그러면 표준형에서도 원래함수랑 똑같기는 한데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평행이동한 정도가 바뀌어야 돼. Sit down, please. 와, 늙어간다. 나는 내가 얘기하지. 내가 항상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여러분들의 일탈 행동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오케이라고. 근데 너 도를 넘어가면 안 되지. 도를 넘어가면 레이. 아, 중요한 얘기하다 끊겼잖아. 역함수 다 똑같은데 x와 y 바뀌라고. 그게 뭐냐면 평행이동한 게 지금 얘가 x축으로 p만큼 같지. x가 아니라 y인 거야.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같지. 그럼 역함수에선 이거는 x축으로만 움직이면 돼. 그래서 역함수 만드는 방법이 y는 x축으로 q만큼. 얘는 그대로 가는 거야. 얘는 안 바뀌어. x축으로 q만큼 y축으로 p만큼으로 바뀌면 돼. 근데 역함수가 x랑 y를 바꿔야 되는데 왜 갑자기 해보면 돼. 이동한 x랑 y랑 바꿔봐. 이렇게. 그럼 이거 넘겨. 그럼 x-q로 바뀌지. y-p분의 a죠. 역수 취해. 그러면 x-q분의 1은 a분의 y-p죠. 양변에 a 곱해. 그 다음에 p 넘겨. 어때?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서 x랑 y랑 바꾸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래서 요 역함수 구하는 거 중요. 그 다음에 요 선 중요. 대칭인 선도 중요. 요 표현도 중요.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도 중요. 그래서 표준형. 그러면 자, 여기서 표준형에서도 그림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평행이동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근데 넓이 문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풀었던 그 넓이 문제나 지금 이 아까 삼평기표 이용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자, 이렇게 됐어. 이 위에 P점이 있어. 그럼 여기서는 곱한 게 일정하다가 요만큼 곱한 게 얼마가 되면 되는 거냐면 요만큼이 y는 x-p분의 a 플러스 q라고 했을 때 요만큼이 얼마야? 요만큼이. 요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간 점이잖아. p 얘가 얼마? 얘 요거 요만큼이 뜻하는 거. 얼마예요? PQ 아니에요?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그래도 요건 어때? 똑같죠? 그러니까 얘가 뜻하는 게 A인 거야. 요만큼이 A인 거야. 어떤 애들은 뭘 착각하냐면 평행이동을 했잖아. 이만큼이 A라고 생각을 해. 바보예요. 요만큼이 A야. 요 안에 얘가 A인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X축에 수선을 긋고 여기에 Y축에다가도 수선을 그었을 때, 그럼 아까 했던 거 해볼게. A에서 P까지의 길이 더하기 B에서 P까지 길이의 최소값을 한번 찾아봐. 그럼 A에서 P까지의 길이는 X에다, 잠깐만. 이거를 P점을 T, 이렇게 써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썼어. 숫자로 갈까? 그럼 P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같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T, T-2분의 A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그랬을 때 A에서 P까지의 길이를 뜻하는 게 뭐야? Y좌표니까 T-2분의 A인 거죠? 그 다음에 B에서 P까지의 길이는 X좌표니까 요거지. 여기 더하기 3. 이거의 최소값 어떻게 구하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할 때 억지로 만든다. T-1을 억지로 만들어. 그러면 얘가 5가 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를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써. 그러면 루트 A 하고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를 내가 왜 얘기했겠니? 이것도 시험 문제라서 그렇지.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저 길이 구하는 거 뭐 나왔었는데 그거 좀 어려웠는데? 라고까지만 기억해도 돼. 왜냐면 우리가 실제 진도 나갔을 때 이제 문제 풀면 된단 말이야. 아무튼 이런 문제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 이제 저 중요한 아이들을 다 찾아볼게. 응? 일반형에서 이제 다 찾아볼게. 유리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까지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 이것도 똑같아. 저거 대칭인 점 찾는 거. 일단 결론부터 써볼게. 대칭인 점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야. 왜 그러겠니? 위에서 봐봐. 이거 뭐였어? p, q였지.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점이잖아.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 이 말의 뜻이 뭐야? 분모가 0이 되는 만큼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되겠어? 분모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a분의 b면 되지. 이거 a로 묶어봐. a로 묶으면 뭐가 돼? 이렇게 되죠? 여기 그쵸? 그 다음에 분자도 그냥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 그러면 c로 묶어서 어떡하지? 이거? 어디? 이거? 오, 어떻게 알아? 좋아? 자, 나 이거 a분의 b 억지로 만들. 왜? 이렇게 쓰면은 표준형 되는 거야. 복잡해도 그냥 내가 복잡하게 했으니까 그냥 버기나 해. 마이너스 a분의 bc 더하기 d. 이거 뭐야? 상수지, 상수. 어떤 수? 더하기 c. 이렇게 됐죠? 자, 이거 보고 읽어보면 x축을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 다음에 y축을 얼마만큼 간 거야? a분의 c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x축, y축으로 평행이동한 정도. 그러면 이렇게 가로 0 되는 값 찾아. 그 다음에 y축으로 움직인 정도는 어떻게 찾냐? 이렇게. 그러면 a분의 c가 보이지. 이렇게 한번 해서 찾는 거야. 표준형. 그 다음에 평행이동한 정도가 보였어. 그러면 점대칭 점 했으니까 이거 써봅시다. f
x 더하기 f 마이너스 a분의 b에 대한 대칭을 어떻게 쓰면 될까? 마이너스 a분의 2b 마이너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x를 갖다 넣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2b 마이너스 x 그다음에 는 a분의 2c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쟤 나오잖아. 이거 나누기 2하면 얘 나오고.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b, y는 a분의 c. 그 다음에 대칭인 선은 y는 x 플러스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똑같죠? y는 마이너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해보는 거지. 니네 이거 외우라는 게 절대 아니야. 그 다음에 역함수가 중요해. 여기까지 이제 그냥 넘겨도 되고,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평이동안 정도가 바뀌면 된다고 했지.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역함수는 이렇게 돼. y는 분의 a랑 d랑 바꾸고 마이너스 잠깐만 d분의 c 아니다 b랑 c랑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b랑 c랑 바꾸고 a랑 부도 바꾸고 헷갈리니까 그냥 하자. 여기에서 x랑 y랑 바꾸는 게 역함수인 거잖아. 자, x랑 y랑 바꿔봐. x는 ay 더하기 b분의 cy 더하기 d. 그러면 axy 더하기 bx는 cy 더하기 d. 그 다음에 y로 묶어야 돼. 그러면 ax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d. 그러면 y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 그럼 처음에 주어졌던 식이랑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얘랑 얘네는 그대로지. 여기는 그대로잖아, 위치가. 근데 얘네끼리 어떻게 됐어? 바뀌고 부호도 바뀌었죠. 그래서 A랑 D는 그대로 두고 B랑 C는 부호도 바꾸고 위치도 바꾼다 라고 기억을 하는 거야.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일반형에서의 역함수는 A랑 D는 그대로 두고 B랑 C를 부호도 바꾸고 순서도 바꾼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면 돼. A랑 D는 그대로 두고 B와 C는 부호도 바꾸고 순서도 바꿨죠. 이렇게 기억하면 우리가 할 거 다 끝나. 근데 요것도 있어. 우리 문제 중에 일단은 근데 이 친구들을 기억을 하기는 해야 돼. 그러면 정말 이제 미니멈으로 가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역함수 구할 수 있어야 돼. 역함수. 표준형에서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X축, Y축 평이동안 정도만 바꾼다.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의 역함수는 A랑 D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두 개만 바꾼다. 그 다음에 점근선 구할 줄 알아야 돼. 표준형에서 점근선 X는 P, Y는 Q. 일반형에서 점근선 분모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A분의 B, 분자, 목 A분의 C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내용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근데 얘는 좀만 참아. 왜냐면 고1 때만 내가 할 말이 진짜 많아. 고2, 고3 되면 수업 때 뭐 내가 할 얘기가 없어.
맨날 얘기하잖아. 1학년 때만 니네가 할 게 많다고. 유리 함수밖에 못하겠네. 그럼요. 이것도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나. 자, 8-3번 아까 했던 얘기이긴 한데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 다시 이제 보자. 어떤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역함수. 근데 유리함수야. 유리함수는 어떤 아이들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였죠? 표준형 혹은 봐봐 그러니까 기본형.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가장 먼저 아까 살펴봤을 때 내가 강조했던 거 생각을 해봐. 기본형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지. 그러면서 기본형 자체가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성질을 유지시켜 주려면 평행이동, 표준형으로 평행이동을 했을 때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한 정도가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 x축, y축 같은 평행이동 정도가 같다. 둘다 3만큼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해야 되고 맞아. 같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는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게 뭐야? 역함수가 하는 거지. 근데 그 함수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야.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도 어때? 똑같죠? 그러면 역함수가 그냥 함수. 원래 함수랑 똑같다 이거지. 이거를 기호로 썼을 때 아까 뭘 사용했었냐면 합성함수 기호를 썼어. 원래 함수랑 자기 자신을 합성을 했을 때 x가 나와야 돼. 이 표현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개념 넓히기는 친절하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은 x축, y축 평이동한 정도가 같다라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기본형이야. 그럼 그 기본형의 성질을 유지한다라는 건데 더 중요한 표현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는 거는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똑같다의 뜻이야. 왜냐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인데 그 역함수가 똑같다는 거잖아. 그 함수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 학교 시험에서 나왔을 때 이 말 대신에 f.fx가 x가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그러면 풀 수 있겠어? 니네 친구들 생각해봐. 내 친구들 대부분이 풀 수 있을까? 못 풀죠. 그래서 특히 함수가 이제 어렵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고 했어. 그러면 함수를 함수처럼 공부를 해야 돼. 함수라는 파트는 뭐냐면 해석을 하는 파트야. 해석하기야. 그러면 함수가 나왔을 때는 그 문제를 풀어서 맞췄다 답을 구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표현 같은 게 해석이라는 게 뭐야? 같은 표현인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 그럼 한 가지 뜻도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게 함수 파트 공부하는 방법이야. 함수는 그렇게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오씨 문제 더럽게 많이 풀었는데 왜 안 풀리죠? 왜 나는 못하죠? 오씨 나 고특강 다 풀었는데 왜 나는 시험 못 보죠? 막 이딴 소리 하고 있다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공부를 무식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식하게 해도 되는 공부는 암기 과목? 아니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래 내 동생이 일본 유학 갔을 때 일본 역사 시험이었는데 책 한 권이 범위였대. 그거를 진짜 무식하게 한 권을 다 외워버렸다고 하더라고.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내 동생이 공부한 스타일이 고음이었어. 우리 엄마가 항상 어렸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지윤이는 좀 그래도 머리 써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동우야 너는 왜 이렇게 곰처럼 공부하냐 이랬어. 그 스타일이 무슨 차이냐면 이과생과 문과생의 차이야. 내 동생은 완전 찐 문과생이야. 그러니까 이과생답게 공부해. 자, 역함수 그러면 우리가 평행이동한 정도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봅시다. x축으로 평행이동한 게 얼마큼이야? 마이너스 c분의 d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게 뭐야? c분의 a가
같다야. 그러면 C가 0은 아니니까 결국은 A 플러스 D가 0이죠. 이 문제가 되게 좋게 보여? 좋게 보이는. 그쵸. 그리고 아까 우리 요거 때 썼죠? AD-BC가 0이 아니다. 이거 무슨 뜻이었지? 그거는 그 저기 뭐야 B로 유리함수가 돼? 조건. 유리함수가 될 조건이었잖아.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수학도 기억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은 연결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저 문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초이스 해볼게요.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기다려. 앞쪽에 있었던 것 같다. 예제가 왜 이렇게 많아? 다 안 해. 아니 다 못해. 어차피 해야 되죠. 니네는 해야지. 어디 갔지? 역함수가 뒤쪽이겠구나. 자, 11-3번 문제를 이제 보면 이것도 F와 G가 무슨 관계라는 거야. 이번에는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이 문제를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조금 전에는 내 함수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였던 거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나 그냥 함수나 똑같았었어, 모양이.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야? fx랑 gx랑 무슨 관계란 뜻이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게 뭐지요? 역함수죠. 그래서 이 문제는 fx랑 gx랑 역함수 관계야. 그러면 이 표현을 이거 쓰지 말고 다른 표현을 생각해봐. 어떤 표현 있죠? fx는 x다 x. 이렇게 쓰면은 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야. fx에 있는 x 자리에 조금 다 넣었는데 그냥 x가. 이렇게 하면 되지. 얘를 역함수를 구했더니 gx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 아까 우리가 일반형에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얘랑 얘는 그대로 두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바꾸는데 부호도 바꿨지. 6x 그다음에 마이너스 a. 이게 이렇게만 바꿔야지. 부호 바꾸고 순서도 바꾸고 그랬을 때 6이 b가 되고 a가 마이너스 6인 거죠. 그래서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제가 중요하다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이게 아니라 f.gx는 x 이렇게 나왔을 때도 풀 수 있어야 된다고. g가 역함수 관계면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돼야지. x 넣으면 자리 바꾸는. 아까 비교해서 봤죠. 아까 해봤죠. 아이씨 이것들이 자꾸 엎어지니까 진짜 하기 싫어 죽겠네 정말. 여기 있는 거 이제 문제가 많아서 어차피 이거 다 못해. 그래서 제가 역함수까지 한 번에 설명을 한 거야. 제한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이거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목표를 세우자. 우리가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먼저 다루기는 했어. 지금 내가 비교해서 봤던 그 문제들은 되게 중요해. 시험에서 나오면 걔네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함수 공부할 때 무식하게 하지 말라고. 함수는 해석이니까 해석을 동반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 문제가 이렇게 써져 있지만 다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지? 얘네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슨 뜻이지? 이거를 자꾸 해야 돼. 그리고 수학을 자꾸 날로 먹으려고 하는 양아치 같은 애들처럼 공부하지 마. 수학은 머리가 아프고 괴로운 다음에 뭔가가 있는 거야. 별로 공부하지도 않고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이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1시간만 해도 더럽게 많이 한 것 같지. 가서 나는 딴짓하면서 앉아있어도 앉아만 있어도 공부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시죠. 연휴 때 공부 안 하니까 연휴 때 공부를 안 했어? 왜? 초등학생이야? 휴식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데 공부하면서 쉬어라. 그래도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는 나은 거죠. 제가 혜린님 편한 민준이보다 진짜 양심이 없다. 내가 김민준이 양심 없다 소리 이 앞에서 했잖아. 이놈의 새끼야, 너는 양심도 없어. 이거를 이따가 보여줘. 네. 너 한번 두고 보자. 녹화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제가 몰라요. 지금 몇 분째 들어가 있냐면 35분 19초에 35분 차에 김민준 양심이 없고. 근데 이거 뒷담에도 민준이 안 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보여주라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릴까? 그러죠. 이 양심 없는 새끼 지금 가가지고 유리함수가 뭔지도 모르고 함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배드민턴 치고 앉아있어? 응? 조금만 딱 잘라서 양심 없는 새끼만 딱 잘라. 뒤죽뒤죽 살이나 쪄라. 여태까지 뺀 거 그냥 2배로 쪄버려라. 지금 먹는 걸 못 이겨가지고. 이제 그런 진짜 버려도 좋다.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쟤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얘가 우리가 생긴 게 1번 스타일이냐 2번 스타일이냐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1번 스타일이 되려면 이 안에 있는 A 부분, 이 A 부분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2번 스타일이 되려면 이 A 부분이 음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이 A 부분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분자에다가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갖다 넣어주는 거야. 아 맞아요. 왜냐하면 나머지를 구하는 거나 똑같잖아. 이 원리가 이제 뭐였냐면 분자 나누기 분모였었죠. 그러면 2x-2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2하고도 x-1분의 마이너스 1이지. 이 2에 해당하는 게 뭐야? 몫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준을 바꿨을 때 남게 되는 게 뭐야? 나머지지. 근데 뭘로 나눈 거였어? 분모로 나눴을 때의 나머진 거잖아. 그럼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 나눈 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갖다 넣는다 했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분자가 지금 우리가 나머지가 필요하잖아. x에다가 1 갖다 넣어. 그럼 얼마 나와? 마일? 그 다음에 몫이 얼마로 보여? 2. 이렇게 해서 그냥 바꾸면 분자 나누기 분모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감소하는 형태의 유리함수였다는 거.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생긴 유리함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연습 삼아서 4번도 해볼게요. 이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도 보면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봐. 분자에다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되고 몫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제 금방 구할 수 있죠. 저기 정근선을 그쵸.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인 거지. 요것도 해봐.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여기다 갖다 넣어. 2. 2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이제 생각났죠? 뭐 했었는지? 이렇게 했었죠. 뗐다요, 뗐다요. 어제 제가 어제 그 말한 그 세로 하는 게 그목 구할 때 그걸 말하는 거죠. 아, 오케이. 이것도 엄청 빨리 구할 수 있죠. 일단 점근선이 x가 2, y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x가 이만큼 마이만큼 평행 그 다음에 x에다가 1 넣었을 때 0이다 하면 b 나오겠죠? 네. 그래서 끝. 그래서 쉬워. 그 다음에 그림 보고서 점근선 판단할 때도 애들이 이런 거를 자꾸 놓치거든? x가 마이너스 1인 거, y가 2인 거 보이지? 근데 문자가 3개니까 식도 3개 되니까 얘를 잊으면 안 된다고. 절편. 0,1을 지난다로 이렇게 보여야 돼. 그리고 넓이가 일정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 제가 요만큼이 얼마인 거야? A. 진짜 A야? 요만큼의 넓이가 여기선 뭐죠? 마이너스 C를 여기다 넣은 거지? 요거지? 여기서는?
넓이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우리가 삼평기평 그거예요? 삼평기평이랑 다른 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유리함수에서는 반비례해서 요 넓이가 항상 일정하다였잖아. 그거 안 배웠나? 요거잖아, 요거. 그럼 요거를 찾는 방법이 여기서 뭐야? 분자에다가 분모가 0이 되는 걸 갖다 넣는 거였지.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가 마이너스 AC 더하기 B야. 그럼 요만큼의 넓이는 구하면 되죠. 요 조각조각 넓이 다 구할 수 있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요. 대칭성. 중학교 때 그거 했는데 그 나뭇잎으로 새는 거. 나 할 거 다 할 거 같은데? 아니 보시는 거? 내가 그냥 예제만 빠르게 한번 소개만 할게. 그러면 유리함수 있는 거 한 번씩은 그래도 보기는 할 테니까. 요거 뭐에 대한 대칭으로 보여요? 3이랑 그럼 빠르게 한번 찾아보자. x-3분의 3 넣어. 3이 6 빼기 5니까 1 플러스 2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a는 3, b는 2. 그 다음에 요거는 y는 x를 평이동한 거지. y는 x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혹은 y는 마이너스 x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렇게 하면 되네요. 넓이 구하는 거는 생략, 패스. 그 다음에 이것도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 유리함수 그리는 건데 이것도 빠르게 그려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x 더하기 2분의 분자에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가 1, 그 다음에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까지만 그려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서부터 요 정도까지겠죠?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1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1 넣었을 때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그리는 게 개형을 그리는 거야. 필요한 부분만 그리면 개형을 그리는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요거 그렸고 y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얘 그려준 거야. 필요한 것만 그려서 하세요. 됐다. 그 다음에 또 패스해도 되는 거는 패스. 이거는 계속 합성하는 거긴 한데 넣은 애를 계속 넣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99번 합성하라는 소리야. 처음에 F1은 뭐야? 2를 여기다 넣어. 그러면 2? 뭐야 그러면 2 넣어서 2 나오는데 그럼 얘도 뭐야? 2 넣어서 2 다 2네? 다 2인데? 99번 넣으라는 소리야. 2를 99번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나온 y를 다시 갖다 넣는 거지. 또 나온 y를 다시 갖다 넣는 거죠. 그럼 계속 2가 나오잖아. 그래서 99번 가도 2 나오는 거야. 합성하란 뜻이라고. 합성.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옆에 문제를 봐. 하기가 싫어지는데. 일단 루트 3을 넣으래. 그러면 F1 루트 3은 첫 번째 이제 루트 3 넣었어. 그러면 루트 3 넣으니까 3 더하기 1, 4분의 0이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루트 3은 이 0을 어디다 갖다 넣는 거야? x자리에다 다시 갖다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죠? 나온 y를 다시 갖다 넣으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합성은 마이너스 루트 3을 갖다 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이니까 루트 3 나왔다. 그러면 네 번째는 다시 뭐겠어? 0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0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반복해서 나온다. 그럼 101 나누기 3 하면 되네. 역함수 구할 줄 아니까 패스. 자, 요거 중요해요. 역함수가 바꾸는 거죠. 바꾸고 그쵸?
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나 이거 하고 끝. 내가 풀고 나면 니네 일찍 집에 보내줘. 문제 풀라고 안 하고 보내준다고. 특강이니까 내 맘이죠. 야, 이거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이거 할 때 그것만 조심해. 점근선 중요. 이것도 시험 문제야. 왜냐면 애들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 다 판별식만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지. 그래서 kx의 제곱 더하기 x 없어지고 kx 이거거든.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k가 0 아니면 16이지. 근데 답은 뭐만 되어 있냐면 니네 거기에 답 있잖아. 16만 0은 없어. 왜냐면 0이 되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조건. k가 0인 거 왜 안 되냐면 점근선이잖아. k가 0이면 뭐가 나와 여기가? y는 1이지. 이 y는 1이 이 친구의 뭐야? 점근선이지. 그러면 이런 실수를 얘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수를 이제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을 그려야지. 요거 표준형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분자에 넣어. 점근선은 만날 수가 없나? 그렇죠. 점점 근접해지는 거지 만나는 선이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돼서 얘가 y는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y는 1이란 직선이랑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걸 빼줘야 돼. 점근선 중요. 이거 제외해야 돼. 그래서 그림 안 그리고 개형 안 그리고 풀면 저런 문제 맨날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 조심. 그리고 내가 대강 넘어가다가 문제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던 문제들 있지. 그거는 시험 문제야. 그래서 걔네만큼은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야. 이 중요한 내용을 했는데 이게 안 나온 우리 반 놈